2016년 웨이모는요, 우버에게 1조 원을 제소를 한 거죠. 법원은 우버가 2,800억 원을 구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근데 이 핵심 기술은 뭘까요? 바로 라이다 기술을 얻기 위해서 우버가 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사입니다. 오늘은 자율 자동차의 눈, 코, 입, 감각 중추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핵심 기술인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서울시 국토교통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마포구 상암동에서 세계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개관하면서요. 그 행사 중에 일환으로 하나로 5G 기반의 상암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했습니다. SKT가 운행한 이 자율버스인데요. 그 다음 날이죠. 한겨레의 6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 등을 태운 SK텔레콤의 자율주행 버스가 시속 10km로 주행을 하는데 10분 만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러버콘과 접촉하는 등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듯이 그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 자율주행 버스가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곳을 이탈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SK텔레콤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순간적으로 GPS 신호가 약해져서 오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GPS가 작동이 안 되는 터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 공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겠죠? 과연 자율자동차는 GPS로 움직이는 걸까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차 레벨 4의 수준에 있는 구글 웨이모 아시죠? 1000마일당 인간의 개입 비율이 0.9번, 한 번 이내에 머물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는 이 차의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라이다, 즉 인간의 감각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이 구글 자동차는 지붕에 우리가 그 CCTV 거꾸로 놓은 듯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옆면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다양한 센서 기관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자, 구글 자동차의 외관 부품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위에 캡으로 달려있는 것은 라이다 기술과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더 센서가 4군데에 있어가지고 사방에 360도의 차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고요. 또 부속적인 라이다 유닛이 계속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물체들에 의해서 센서들에 의해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메인 컴퓨터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어진 상황과 저장된 맵을 비교 분석해서 실제 도로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잘 작동하도록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라이다 뭘까요?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빛 탐지 및 범위 측정 기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라이다에서는요, 초당 수백만 개의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 펄스를 쏴서 주변의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기다 빛의 속도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또 해당되는 라이다 기술로 인지되는 것에 의해서 이게 어떤 물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카메라로 주변 인식을 해서 거기에 보이는 이미지를 해석한 다음에 그걸 종합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카메라는 교통신호라든지 도로 표지, 차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읽어서 해석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다 기술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실시간으로 수백만 개의 펄스를 쏜다는 건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차원으로 표시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인간은 3차원으로 인지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3차원 고해상도 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3차원 정보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차량뿐만 아니고 차량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또 물체 그리고 나무 또 자전거, 퀵보드 이런 움직이는 것들의 속도와 그 경로를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가 진행할 수 있는가 또는 좌회전, 우회전, 방향전환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는요 복잡한 운전 환경이 있습니다. 이걸 자율 차량이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다가 수행해주는 기능으로는요 첫 번째 상황인지 그리고 범위, 시야, 해상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그러한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주변 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자동차가 있어요. 자율주행차죠? 그러면 주변이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라이다 기술을 쏘게 되면 나무를 인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인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주변 자동차들을 전부 인지를 해서 그걸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밤이 될 겁니다. 밤에 타이어가 앞에 떨어져 있다든지 또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 사람 이거는 뭐에 작동이 될까요? 바로 반사율이 되겠습니다. 반사율이 낮아졌을 때도 인지할 수 있으려면 카메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라이다 기술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또 퀵보드를 타는 사람, 도로를 가로지르는 동물, 또 떨어지고 길가에 누워있는 그러한 물체들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고요. 2에서 5cm의 물체까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율자동차가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운전 시야와 범위예요. 먼저 사람을 볼까요? 사람은 운전할 때 120도 정도의 수평적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로 40도의 수직 시야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방에 100m 이내의 도로 상황을 알아야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120도를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이드 미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주변 장치에서 사람은 운전하게 되죠. 자율자동차는요 360도 3차원 시야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100m를 넘어선 200m 앞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더 먼 곳까지 상황을 미리 알아야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얻어진 정보로 실시간 3D 맵을 구성을 해야 돼요. 자, 이 3D 맵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고해상도 지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죠. 내비게이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로에서 나온 상태, 다시 말하면 주변의 자동차, 주변에 건너는 사람, 동물, 또 도로 위에 떨어진 여러 가지 물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D 고해상도 지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걸로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3D 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구성을 위해서는 이런 라이다 기술과 카메라가 핵심 신경 중추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웨이모는요, 우버에게 1조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우버의 소송에 걸렸습니다. 웨이모에서 우버로 이직한 한 사람이요, 14,000개의 파일을 개인용 외장 하드드라이브에 가져가서 우버가 이를 오토라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하고 구글이 제소를 한 거죠. 실제로 우버는 이걸 부인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2018년에 2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법원은 우버가 2,800억 원을 구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근데 이 핵심 기술은 뭘까요? 바로 라이다 기술을 얻기 위해서 우버가 했다는 거죠. 얼마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은 이 비싼 라이다 기술 새로 개발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라이다 기술을 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고성능 카메라로 그것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라이다는 버릴 수가 없다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기술은요, 지금까지 혁신을 통해서 75,000불에서 90% 원가가 절감된 7,500달러로 원가가 떨어졌고요. 대량 생산에 하게 되면 5,000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기술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라이다 기술의 대체 기술을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많이 쓰이고 또 자율자동뿐만 아니고 자율드론 등 많은 곳에 라이다 기술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리서치앤마켓닷컴에서 예상한 바에 의하면요, 라이다 기술의 시장 규모는 2019년까지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매년 한 17%씩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조 원의 시장이 이룩될 걸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겠죠. 라이다로 살펴보면 유레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율자동차는 위치 인지, GPS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각 기능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상황 인지를 하는 라이다와 행동을 결정하는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앞으로는 엣지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사물들의 감각 중추시경이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라이다 센서가 되겠고요. 5G는 이러한 위치를 인지해 주는 것보다 자율사물들의 반응력을 높이는 신경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본 사태 있지 않습니까? 중앙성을 침범하고 러버콜을 움직이는 GPS 기반의 자율버스는 실질적인 대중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습니까? 세계 최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계 최초라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라는 실질적 성과가 중요해요. 현재 세계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선보이는 5G와 V2X 융합 기술의 자율협력 주행 기술이라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안전하고 더 세계적으로 산업을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돈이 많은 대기업과 하는 것보다 좀 더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 이경상의 바람입니다. 자,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